안녕하십니까. 잘 듣는 이비인후과 심대모입니다. 제가 3개월 전에 이석증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만나고 나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다른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어지럼증 왜 생길까입니다. 그래서 쉽게 알아보는 원인과 진단이라는 부제를 붙였는데요. 어지럼증이 왜 생기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원인 질환이나 그 원인 질환을 진단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지럼이라는 게 사실은 하나의 감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증상들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 어지러운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어지럽다라고 하는 표현 뒤에는 굉장히 다양한 경태 생리와 질환들이 숨어 있는데요. 어지럼증의 유병률, 발생률부터 먼저 잠깐 알아보면 미국 데이터를 보면은 응급실 방문의 2.1에서 3.6% 정도가 어지럼이나 현운 관련된 증상으로 온다고 되어 있고 1년 내에 어지럼 균형 문제로 14.8%나 되는 환자들이 1차 진료기관들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1차 의료 코호트 기반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방문의 11에서 19% 가까이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어지럼을 증상으로 이제 내원을 하고 계시고 우리나라 가장 최근 2024년도에 발표된 건강보험 자료 기반으로 한 조사에서는 병원 방문의 4.1%가 어지럼 관련 질환으로 이제 내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어지럼증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증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을 한 가지 단어로 말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 국제 어지럼 증상 분류라고 해서 국제 어지럼증 학회인 바라니 소사이어티에서 2009년에 분류한 이런 체계를 보면 현훈이라는 말과 비현훈성 어지럼, 그다음에 전정 시각 증상, 자세 균형 증상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큰 분류 말고 실제 이제 의미를 보면 현운이란 실제 움직임이 없는데 자신이 움직이는 느낌을 말하고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가장 저한테 이제 많이 오시는 경우인데 천장이나 이런 방안이 빙글빙글 돌아요 하고 오십니다. 또는 배를 탄 것처럼 몸이 흔들려요 이렇게 오시는데 이러한 증상들의 대표 질환을 보면 이석증이나 메니에르병 등이 있습니다. 비현운성 어지럼은 움직임 이런 착각이 없이 아까 움직이는 느낌이라고 했는데 공간 지각이 흐트러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머리가 띵하고 멍해요. 또는 이제 정신이 아득하고 맑지 않아요.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표 질환을 보시면 이제 기립성 저혈압,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러운 분들, 그리고 불안장애 등의 시민성 어지럼이 이렇게 좀 명확하지 않은 어지러움 증상들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전정 시각 증상이란 전정 기능의 이상으로 인해서 시각적 왜곡이나 주변이 움직이는 느낌을 말하는데요. 표현 예시를 보시면 걸을 때 주위가 흔들려서 글씨가 잘 안 보여요 하는 이런 오실롭시아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보시면 영상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걸어가는데 계속 흔들리는 거죠, 주변이. 그리고 머리를 돌리면 세상이 조금 늦게 따라와요 하면서 이제 보는 거와 우리가 움직이는 거가 일치하지 않는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이런 대표 질환으로는 양측 전정 기능 이상 저하가 있고 전정 편두통 등이 있습니다. 자세 균형 증상은 앉거나 서거나 이제 걸을 때 자세 안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으로서 표현 예시를 보시면 한쪽으로 자꾸 쏠려요 또는 서 있으면 휘청거리고 금방 넘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표 질환들은 전정 기능 저하나 손해 질환 등의 중추성 질환 등에서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네 가지 딱 증상으로만 구분할 수 없고 말씀드렸던 예시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말씀들을 하시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또 여러 가지를 다 같이 동시에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지러움이라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셨을 때 병원을 방문하시면 그냥 어지러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의사가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환자분들의 상황을 저희들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어지럼의 원인 질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면은요. 어지럼의 원인 질환은 매우 다양합니다.
사실 밑에 6가지를 써놨지만 훨씬 더 다양하고요. 그중에서 이석증이 가장 흔하지만 나이나 성별 그리고 기저질환 등에 따라서 분포가 좀 다릅니다. 원인 질환의 순위는 아까 말씀드렸던 2022년에 국가건강보험 그 데이터를 가지고 2024년에 발표했던 논문을 보면 1위가 이석증, 2위가 메니에르병, 3위가 시민성 어지럼, 4위는 혈관성 어지럼, 5위는 전정편두통, 6위는 전정신경염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더 다양한 어지럼들이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목이 아파요라고 했을 때 편도염이나 인후염이라고 하는 염증을 먼저 생각하지 저 끝에 있는 목에 있는 무슨 후두암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어지러운 증상이 있을 때도 가장 흔한 이런 어지럼의 원인 질환부터 우리가 잡아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 여성에서 가장 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에서 대부분의 질환에서 더 흔하고요. 연령병을 특징으로는 젊은 층에서는 전정편두통이나 아니면 메니에르병의 비율이 좀 더 높고 40에서 60대로 가면 이석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이 되면 이제 노화와 관련해서 혈관성 어지러움이 높아지고 이석증 비율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질환들의 원인 질환들이 있는데 원인 질환들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다 알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흔한 어지러움들은 어떤 병인지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석증은 기존에 제가 이석증 바로 알기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우리 몸에는 귀 속에 아주 작은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달팽이관이라고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달팽이관은 앞에 있는 기관으로서 듣는 걸 담당을 하고요. 이 뒤쪽에 있는 동그랗고 고리 3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전정기관이라고 하고 이 전정기관이 이 균형을 양쪽에서 잡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이는 고리들이 이 전정기관에서 회전하는 우리가 3차원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전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감지를 하게 되는데 이석증이라는 것은 이 동그란 부분에 있는 이석기관이라고 해서 칼슘 알갱이들이 수만 개가 붙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중력이라는 걸 감지를 해서 우리 어지럽지 않은 이런 균형을 잡아주게 되는데 이게 약해지거나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병이 생기게 되면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떨어져 나갔을 때 이러한 알갱이들이 뭉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반고리관이라고 하는 회전을 담당하는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회전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지만 오히려 회전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빙글빙글 돌아요 하고 하는 어지러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세가 바뀔 때마다 반복되고 짧게 수초간 또는 수분간 지속되는 회전성 어지러움이 특징입니다. 2위인 메니에르병은 20분 이상의 보통 어지러움을 호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명과 난청, 이충만과 같은 청각 증상을 동반합니다.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다른 어지럼들에서는 없는 청각 증상 그리고 청력 검사를 했을 때 이렇게 중저음에서의 난청이 발견되면 우리는 메니에르병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메니에르병이라는 것은 우리 귀 속에는 이 말씀드렸던 기관들에 원래 이렇게 파랗게 물이 차 있는데요. 이걸 내림프라고 합니다. 정상 내림프를 항상 순환하게 되면서 유지하게 되는데 이 순환하는 장치가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고 안쪽에 아주 연약한 세포들, 우리의 그 감지하는 듣는 것과 균형을 감지하는 세포들에 영향을 주면서 이 압력 증가로 인해 세포들의 손상이 오게 되면서 이 복합적인 어지러움과 난청 증상이 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성 어지러움은 우선 넘어가고요. 혈관성 어지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혈관성 어지러움은 1차 의료기관, 그러니까 흔히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는 의원급에서는 많이 발견되지 않지만 대학병원급이나 종합병원에서는 많이들 발견되는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인한 어지러움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더 소수고요. 일과성 뇌허혈이라고 하는 일시적인 혈액순환의 장애로 인해서 어지러운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뇌경색이나 뇌출혈과 같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많지 않은 이런 중추성 어지러움, 혈관성 어지러움 중에서 예전에 너무 이석증과 비슷한 증상으로 외래를 찾아오셨는데
보통의 이석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짧고 반복적으로 움직일 때마다 그냥 어지러워요. 그다음에 구역감이 있어요. 이렇게 구토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환자분께서는 뭐 고개를 못 들겠어요. 계속 고개를 움직이면은 빙글빙글 돌지만 그거보다 더 힘든 거는 토할 것 같고 두통이 너무 심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 이거는 단순히 석증이 아니겠다.'라고 해서 검사는 했지만 아무래도 의심되는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 MRI를 찍었을 때 뇌에 이렇게 출혈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이런 경우처럼 드물지만 혈관성 어지러움이 꽤 발견되게 됩니다. 전정 편두통은 이 어지러움과 편두통이 같이 되는 것인데 이제 설명을 드리기 좀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은 유기인 전정신경염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말씀드렸던 이 전정기관, 이석기관과 방골이관으로 이루어지는 전정기관은 당연히 뇌와 연결되어서 전정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이런 신경에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면 24시간 이상 굉장히 오랫동안 극심한 어지러움과 불균형감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전정신경염을 먼저 의심을 하고 검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원인 질환들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진단에서 문진이라고 하는 우리가 환자분을 만나고 상담하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론 질환들에서 우리가 환자분들께 진단을 할 때 문진이 중요하지만 어지러움의 진단은 특히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진단법입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의 예시를 잠깐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언제부터 어지러움이 시작되셨나요? 그다음에 어지러움 증상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나요? 해서 시간, 이 어지러움의 증상이 지속되는 시간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이석증은 반복적으로 짧고 이제 한 수초에서 1분 내외의 시간만 아주 빙글빙글 도는 어지러움이 있는 경우들의 이석증을 우리가 의심하게 됩니다. 물론 시간만 가지고 진단하지는 않고요. 시간만 봤을 때는 수십 분에서 수시간 정도 지속되고 청각 증상이 동반되면 이제 메니에르병을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십 분간 반복적으로 어지러우면서 편두통이 있으면 전정 편두통을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심한 어지러움은 전정신경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시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심해지나요? 해서 자세나 주변 상황 또는 활동하는 상황에서의 이제 어지러움이 유발되는 상황들을 이제 여쭤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시를 잠깐 들어보면은 환자분을 이제 제가 봤던 이런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분이 오셨는데 언제부터 어지러우셨는지 보통은 설문을 먼저 간단하게 하고 그 설문에 보니까 환자분이 이틀 전부터 어지러웠어요라고 되어 있어서 이틀 전부터 어지러우셨으면 그 이틀 전 처음 상황이 이제 기억나세요? 하고 제가 여쭤봅니다. 그러면 환자분은 이틀 전 아침에 눈을 뜨고 조금 어지러운 감이 있어서 고개를 돌렸더니 갑자기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래서 어지러워서 가만히 있다가 다시 한번 또 반대 방향으로 돌아 누웠는데 또 빙글빙글 돌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좋아졌나요? 라고 또 여쭤보게 되고요. 환자분이 일어날 때는 괜찮았나요? 아니면 누울 때는 어떠셨어요? 뭐 고개를 숙일 때는 어떠셨는지 이렇게 머리가 움직이거나 또 가만히 있는 자세에서의 어지러움의 정도 또는 어지러움이 유발되는 상황들을 자꾸 여쭤보면 이게 이석증이구나 아니면 다른 뭐 예를 들어서 기립성 저혈압 같은 경우는 누울 때는 괜찮은데 앉아 있다가 또는 누워 있다가 일어날 때만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제가 진단을 찾아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동반 증상은 무엇인가요? 라고 또 여쭤보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편두통이 있으면 전정 편두통을 좀 의심하게 되고 청각 증상, 그러니까 난청이나 귀가 먹먹하거나 또 이명이 있으면 메니에르병을 의심하게 되죠. 그런데 두통이 너무 극심하거나 복시가 있거나 이런 신경학적 증상이 있으면 이걸 놓치지 않고 저희가 여쭤보면서 이거는 중추성 어지러움, 그러니까 뇌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전에는 비슷한 증상이 있었나요? 또는 어지러움이 힘든가요? 아니면 어지러울까 봐 불안한가요? 이렇게 시민성 어지러움을 찾아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환자분들은 어지러워 죽겠는데 왜 자꾸 물어봐?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지러운 전문가들을 만나게 되면은 아마도 굉장히 꼬치꼬치 물어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환자분의 정확한 원인 질환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환자분들에게 여쭤보고 그 상황들을 찾아 나가야지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70-80% 이상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아 어떤 병이구나.'라고 좁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다양한 또 어지러운 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검사들을 무조건 다 하진 않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내시경 검사라고 해서 귀 안쪽을 내시경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하고 신경학적 검사, 그다음에 청력 검사, 비디오 안진 검사, 비디오 충동 두부 충동 검사, 온도 유발 안진 검사, 전정 유발 근전이 검사, 동적 자세 검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한데 이것을 이제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어떤 검사고 저희가 어떻게 할 때 이걸 하는지를 미리 설명드리고 어지러우실 때 오시면 '아 이 사람들은 이럴 때 이런 검사들을 하는구나.' 그러면은 '아 내가 이 검사를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겠다. 네, 잘해서 이제 정보를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희가 검사에서 환자분들을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게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듣고 계신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제 좀 알 수 있게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이내시경 검사는 첫 번째로 저희가 어지러운데 왜 귀를 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내시경을 통해서 귀 안쪽을 봅니다. 귀 안쪽을 봤을 때 지금 정상적인 고막은 아주 얇고 투명한 막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좀 변형이 되어 있죠. 이런 경우들은 진주종성 중이염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림프 누공이라고 하는 아까 림프가 액이 차 있는 그런 속귀의 기관들의 구멍이 아주 살짝 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보통은 충격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고막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런 이과적인 어지러움의 원인 질환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조기 발견을 하게 되면 청각이라든가 전정 기능의 보존을 저희가 좀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체위성 현운, 그러니까 움직일 때마다 어지러웠는데 보니까 진주종성 어지러움과 고름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봤던 보고했던 환자 증례를 보면 이 환자분은 응급실로 왔는데 저희 전공의 선생님이 제가 이제 교수를 할 때 전공의 선생님이 보시고 이거는 이제 이석증입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 저희가 치료를 하려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 귀에 이렇게 진주종이 있었고 이 진주종에 의해서 파괴된 이런 반고리관의 문제가 이제 이석증과 비슷한 현상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술을 하고 좋아졌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흔하진 않지만 이런 귀로 인해서도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귀를 꼭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신경학적 검사는 지금 이과적 검사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지러우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심한 어지러움을 경험해 보시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아마 뇌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나 지금 뇌졸중이 생긴 거 아닐까?'라고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확인을 하는 것 중에 하나도 신경학적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뇌신경 검사, 손해기능 검사, 보행 검사라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손해 검사 중에서 손가락 코 검사라는 게 있고요. 이렇게 환자분의 코에 댔다가 의사의 코에 손가락에 대거나 이렇게 맞춰가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빠른 반복 운동 검사라고 해서 이렇게 손바닥을 뒤집었다가 이렇게 하는 검사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정상인일 때는 문제가 아니지만 중추성 어지러움 질환인 뇌의 문제들에 의해서는 이러한 것들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고 넘어가게 되고 중추성 원인 감별을 우리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혹시 응급으로 뇌의 영상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시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손해기능 검사나 뇌신경 검사에서 문제가 있거나 하면서 어지러움이 있고 게다가 보행도 좀 힘들다 그러면은 이런 손해경색을 의심을 해서 우리는 빨리 응급실로 가셔야 된다라고 해서 의뢰를 드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력 검사가 있습니다. 청력 검사는 이런 부스라고 하는 방음 부스에 들어가서
어 헤드폰을 쓰고 청력 검사는 많이들 해 보셨겠지만 이렇게 청력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 주파수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이런 것들의 청력을 확인하는데, 대상 질환은 이제 메니에르병, 돌발성 난청, 어지러움과 동반된 돌발성 난청, 청신경 종양 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메니에르병은 이렇게 저음과 또는 중음까지의 이게 난청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지러움이 있는데 난청 증상과 실제 청력 검사에다 난청이 발견되면 메니에르병 또는 이제 뭐 돌발성 난청과 동반된 어지러움,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하게 돼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비디오 안진 검사가 있습니다. 이 안진 검사라는 게 사실은 힘들기도 하지만 가장 필수적인 검사고 가장 저희가 많이 하게 되는 검사입니다. 안구의 움직임을 비디오나 또는 전극으로 기록하는 게 안진 검사인데, 안진이라는 게 사실 눈의 떨림을 말합니다. 눈에 떨림이 있는지를 보게 되고, 이 거의 대부분의 어지러움 질환은 이러한 안진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이런 안진의 눈 움직임의 방향이나 형태를 분석해서 이게 병변 부위를 파악하게 되고, 그래야지만 환자의 질환과 또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영상을 보여드리면, 특징적인 이제 오른쪽 뒤쪽 반고리관에 이석증이 있는 환자분이시고, 오른쪽 뒤쪽으로 누웠을 때 보시다시피 눈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위로 움직이는 것 같은 움직임이 보이고, 저희한테는 또 밑에처럼 파형이 이렇게 요동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반고리관에서 이석이 이게 떨어져 나와서 어느 쪽 반고리관에서 뭐 돌아다니고 있구나, 또는 어디에 껴 있구나, 어디에 붙어 있구나, 아니면 여러 군데에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이러한 눈의 움직임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셨을 때 이 검사가 좀 힘들긴 하지만 꼭 눈을 크게 떠주시고 저희에게 이 환자분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확한 진단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비디오 두부 충동 검사가 있습니다. 비디오 두부 충동 검사라는 것은, 예전에는 저희가 비디오라는 장치가 나오기 전에 그냥 침대 또는 이런 그 검사하는 환경, 진료하는 환경에서 두부 충동 검사라는 걸 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중추성 어지러움을 감별하는, 그러니까 전정 기능이 떨어져 있는지와 또는 이게 전정 기능의 문제가 아닌 뇌의 문제인지를 감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본 검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영상을 잠깐 보시면 어떤 점을 보게 하고요. 이 점을 우리가 주시를 이제 피검자, 우리 환자분이 보게 한 다음에 아주 빠르게, 아주 살짝 이제 머리를 움직입니다. 그러면 머리가 빠르게 회전할 때 눈이 잠깐 끊어지면서 움직이는 교정성 단속 운동이라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전정 기능이라는 걸 평가할 때 빠른 움직임, 고주파라고 하는 영역의 빠른 움직임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검사이고, 온도 유발 안진 검사, 좀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그 안진 검사의 보완적인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지러워서 오셨는데 검사를 해봤더니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인데요. 오른쪽에 여기 빨간불이 들어왔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는 이런 그래프들이 파형이 나오고 하면 오른쪽에 이런 전정 기능이 떨어졌구나라고 봐서 우측의 전정신경염 또는 우측 전정 기능의 저하라고 저희가 진단을 하고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중추성 어지러움을 감별하는 거는 분명히 똑같이 이런 어지러움이 있는데 이런 거에서는 정상이 나오는 경우, 이거는 이제 중추성 어지러움일 수도 있다라고 저희가 의심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온도 유발 안진 검사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선 두부 충동 검사의 또 보완적인 검사고, 사실은 100년이 넘은 검사입니다. 가장 오래된 어지러움 검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불이 켜져 있지만 사실은 보통은 암시야, 그러니까 좀 어두운 환경에서 이렇게 고글을 쓰고, 비디오 고글을 쓰고요. 저희가 뜨거운 바람 또는 따뜻한 바람과 찬 공기를 귀에다가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전정기관이라는 걸 자극해서 또 눈 움직임이 유발이 됩니다. 이 눈 움직임을 저희들이 이렇게 다 관찰을 해서 그래프로 나오게 되고,
이 그래프를 또 저희가 분석을 해서 어느 쪽 오른쪽이 떨어졌구나. 왼쪽은 정상이구나. 이렇게 한쪽에 전정 기능이 떨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하게 되는데 이 검사는 앞선 두부 충동 검사와는 다르게 느린 움직임의 영역인 저주파 영역의 전정 기능을 평가하는 것이고 어지러운 검사의 가장 표준이 됩니다. 하지만 이 검사는 모든 환자분에서 잘 하지는 않고요. 굉장히 중요한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어지러움이 유발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전정신경염 또는 메니에르병 같이 전정 기능의 저하가 의심될 때 하고 중추성 어지러움일 때처럼 우리가 두부 충동 검사처럼 아주 더 기본적인 검사들은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다음 검사는 전정 유발 근전이 검사입니다. 사실 이 검사는 1차 의료기관에서는 많이 이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지러움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 또는 신경과 의원들 그리고 이제 많은 종합병원들에서는 이제 갖추고 있는데요. 이 검사는 검사 방법이 강한 소리 자극을 주는데 이렇게 전극들을 붙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흉쇄 유돌근이라고 하는 우리 목에 이제 목을 돌아가게 할 때 쓰는 근육이죠. 이 목의 근육에다가 이런 전극을 붙여서 이때 근육의 전위를 측정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신경 반응을 보는 건데요. 전정신경이 두 가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전정신경이 있고 아래 전정신경이 있는데 보통 이 목에 부착한 거는 아래 전정신경을 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눈 쪽에 부착해서 저희가 보통 검사하게 되는 거는 위에 전정신경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검사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든 또 이제 질환에서 우리가 의심된다고 하지는 않고요. 전정신경염이나 메니에르병 또는 상반고리관 피열 증후군 앞서 말씀드렸던 6가지는 없던 질환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질환들이 굉장히 더 많은데요. 이런 특징적인 또 어지러움 질환들을 확인할 때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석기관의 기능을 평가하는 데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에 저하가 있는 곳 또는 뭐 반응이 안 나타나는 곳이 이제 기능 저하가 있구나라고 확인해서 이렇게 이쪽 보시면 파란색이 좌측인데요. 오른쪽은 파형이 잘 나오는데 왼쪽이 안 나오니 왼쪽에 전정 기능이 저하되어 있구나라고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동적 자세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어지러울 때 균형이 안 잡히는 이런 증상들이 있죠. 그래서 몸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아니면 자꾸 쓰러지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몸의 균형 장애가 있으면 이 검사는 굉장히 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균형을 잡을 때는 전정 기능만 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적 자세 검사라는 것은 우리 자세를 잡을 때 쓰는 시각, 이렇게 보는 걸 주로 우리가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몸이 닿고 있는 이런 체성 감각, 몸의 감각과 그 다음에 전정 기능이라고 하는 귀 속에 있는 전정 기능, 이 3가지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우리는 균형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보는 것과 몸의 감각을 사실은 더 많이 써요. 이러다가 만약에 이런 보는 게 잘 안 되거나 또는 몸의 감각이 조금 흐트러지거나 이런 경우들에서는 전정 기능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때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보면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시야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시야가 흔들릴 때 몸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 전정 기능을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3가지를 조합해야 되는데 이 2가지를 우리가 잘 못 쓸 때 전정 기능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 기계들은 보통 이렇게 흔들리는 바닥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하시게 되는 경우는 이게 내가 몸에 뭐 균형이 안 잡혀요 이런 분들이겠죠. 그리고 실제 전정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전정 재활이라는 걸 우리가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전정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 또는 만성 어지럼 환자, 시민성 어지럼 환자들에서는 이런 검사들을 해서 환자분들에게 또 전정 재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검사들을 통해서 보시면 5번째에서는 아예 넘어지시는 거고요. 6가지의 이런 조건들이 주어지는데 이 5번째 조건이 눈도 감고 이렇게 바닥이 흔들리는 겁니다. 6번째가 조건에선 빨간불이 들어와 있죠. 이런 경우는 앞이 흔들리고 또 바닥도 흔들리는 거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죠. 그때 주로 전정 기능을 쓰게 되는데 이분은 지금 전정 기능이 약해서 균형을 못 잡고 있구나. 여기도 보면 이게 몸의 감각, 이거는 시각인데요. 여긴 다 잘 쓰는데 전정 기능을 못 써서 몸의 균형이 문제가 있구나. 이러면 저희들은 전정 척수 경로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봐서 전정 재활이라고 하는 우리 치료를 적용을 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전정 재활 목표 설정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는 지를 또 계속 평가를 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각을 차단하거나 몸에 이제 감각들이 이제 흐트러지게 만들면서 균형이 급격히 이제 악화되는 경우들은 전정 기능이 악화됐다라고 판단하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임상에서 환자분들께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내용들을 다 요약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별거 없습니다. 어지러움의 주요 원인 질환은 이석증이 가장 흔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어지러움들이 있죠. 그래서 어지러움 원인 질환들을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는 문진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를 만나시거나 아니면 어지러움 때문에 어지러움 전문가를 찾아가시게 되면 이 사람 정말 왜 이렇게 오랫동안 물어보지?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추성 어지러움도 드물지 않아서 감별이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제 그 중추성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들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학적 검사, 안진 검사 또는 비디오 두부 충동 검사 같은 것들을 꼭 하게 됩니다. 이런 쓸데없는 검사를 왜 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정확한 질환을 확인하고 중추성, 그러니까 뇌의 문제가 아닌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넘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문진이 중요한데 의사에게 그 어지럽던 상황을 잘 전달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어지러웠어요. 그냥 머리가 어지러웠지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상황들, 내가 어떻게 어지러웠는지, 그 다음에 어지러움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움직였더니 머리가 핑 돌았어요. 아니면은 바깥에 어떤 걸 천장을 봤더니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아니면 내가 땅으로 꼬꾸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표현을 해주시면 이분 이제 그 전문가는 아마도 환자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어지러웠겠구나. 그러면은 이런 검사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찾아나갈 수 있는 약간 탐정 같은 거죠. 저희가 이제 탐정인데 이 범인을 색출하려면 이 원인 질환을 색출하려면 환자분들이 좀 귀찮아하지 마시고 굉장히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진 검사가 좀 힘들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이제 원인 확인과 치료를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오시면은 왜 이렇게 힘든 검사를 자꾸 하지라고 하지 마시고 눈을 크게 뜨고 저에게 정보를 잘 주시면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환자분들께 또 정확한 좋은 치료를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이제 좀 받아볼까요? 먼저는 은호님 올려주신 질문을 보면 골전도 이어폰 귀 건강에 괜찮을까요? 일반 이어폰보다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지러움 관련 내용은 아니지만 사실 골전도 이어폰은 귀 건강과 꼭 관련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어폰이 오히려 더 안 좋다고 알려져 있죠. 최근에는 오히려. 그래서 골전도 이어폰, 일반 이어폰 중에서 귓속형 이어폰이 웨이도염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는 너무 소리를 크게 줬을 때 전달이 더 증폭되어서 환자분들에게 소음성 난청을 유발한다. 그래서 그나마 골전도 이어폰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하는 이런 보고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에 답변을 드리면 골전도 이어폰이 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소리의 볼륨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 질문을 보면요. 코코 샤넬님, 원장님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귀에서 삐 소리가 난 후에 오른쪽 귀가 먹먹해져서 안 들렸어요. 그 와중에 이석증까지 와서 어지럽고 구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돌발성 난청이라고 청력 검사 후에 청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소견서를 써줄 테니 대학병원 가보라고 하네요.
대학병원에 가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정도가 심하면은 이제 대학병원을 가보시는 걸 보통 추천하게 됩니다. 뭐 저에게 오셔도 잘 봐드리겠지만 우선 이게 삐 소리가 나고 오른쪽 귀가 먹먹하고 안 들렸다. 그리고 실제로 질환을 이제 병원에서 봤는데 돌발성 난청이라고 진단이 됐으면 돌발성 난청이라는 질환이 우선은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석증이 왔다라고 하셨는데 이석증이 지금 병원에서 확인이 된 건지 안진 검사로 이제 같이 동반돼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실 어지러움 중에서 이런 돌발성 난청과 같이 잘 동반되는 질환이 이석증이긴 해서 두 가지를 같이 잘 치료를 하면 되긴 합니다. 하지만 꼭 가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근처에 아주 이 귀 쪽에 전문 병원이 있으면 그쪽을 가셔도 무방하고요. 대학병원을 가셔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의사분이 하셨으면 아마도 굉장히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일 가능성이 있으니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권휘님. 어지럼증이 집에만 있으면 생기고 게다가 두통만 와도 어지럼증이 나온다. 타이레놀 먹어도 어지럼증이 나나요? 조금 다른 문제긴 합니다. 이제 말씀하셨던 게 편두통 양상의 두통인지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아까 제가 편두통성 어지러움, 그러니까 전정 편두통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진단 과정이 그것도 문진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검사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편두통성 두통 양상이라면 이 편두통에는 50% 이상에서 어지러움이 동반되기 때문에 우선은 편두통에 대한 치료가 들어가면 어지러움도 나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레놀만 먹어서 두통이 좋아지면 어지러움이 같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보통은 타이레놀의 이제 기능 자체가 단순히 이제 소염과 진통에 대한 급성 통증에 대한 이제 효과이기 때문에 두통만 좋아지는 경향이 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편두통성 어지러움이라면 어지러움에 대한 치료와 편두통에 대한 치료가 같이 들어가 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환님.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쓰러졌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갑자기 배가 아프고 힘을 주어 참다가 쓰러졌다. 찾아보니 다른 분들도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용변을 참으면 그럴 수 있는 건지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는 건 사실 실신 중에서 가장 흔하고요. 미주신경이라는 게 교감신경계에 작동하는 우리 중요한 신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이제 주고 참으시게 됐을 때 아마 유발이 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감신경이 이제 교감신경은 아마 부교감신경 쪽으로 자극이 굉장히 심하게 되시면서 아마 됐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가능성은 있지만 뭐또 그렇게 해서 참으려고 했을 때 생긴다라는 건 아니고요. 아마 요번에는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혹시 또 질문이 있으면 한번 받아볼까요? 선주님. 전 처음 느껴본 천장 빙글빙글 심하게 도는 경험 후에 이비인후과를 방문했는데 이석증은 아니라는 진단을 받고 5일분의 약을 처방해 주셨고요. 먹은 후에 지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아니신 것 같아서 이제 이 경우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게 천장이 빙글빙글 심하게 도는 경우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석증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다는 것은 분명히 이제 양쪽에 균형 잡아준 전정기관에 불균형이 온 겁니다. 이석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전정기관 중에서도 보통은 한쪽 그리고 전정기관에 있는 이석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이석들이 제 위치에 있지 않고 일부가 이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탈해서 이 연결되어 있는 반고리관 어딘가로 들어가서 이 반고리관이 회전을 담당하는데 그걸 방해하면서 생기는 거라서 움직일 때마다 잠깐씩 빙글빙글 돌고요. 가만히 있으면은 또 괜찮아지는 이런 어지러움이 반복되는 게 이석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셨을 때 이비인후과에서 안진 검사를 했다면 거기서 안진 검사에서는 이석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셨을 거고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흔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일시적인 양쪽의 전정기관의 이런 불균형으로 아마 진단을 하시고 그것을 이제 회복시키거나 아니면 어지러움 자체를 좋아지게 하는 진정제를 아마 처방해 주셨을 거고 그걸 드시고 회복을 하셨던 것으로 좀 의심이 됩니다. 다음 질문을 한번 또 보면요. 코코샤넬님, 돌발성 난청이면 청신경 종양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무섭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돌발성 난청에서 청신경 종양일 가능성이 보통 이제 보고상으로는 1에서 한 4%, 5% 정도 됩니다. 적진 않은 거죠. 사실 100분이 돌발성 난청이다라고 진단되셨을 때 그 중에서 많게는 5분까지도 청신경 종양이 원인일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걱정되시면은 사실 그 MRI를 통해서 이 신경을 확인하면 됩니다. 청신경에 종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MRI로 하게 되고요. MRI로 확인했을 때 대부분은 말씀하셨던 걱정을 덜 수 있는 이제 문제가 없는 경우일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한번 걱정되시면 MRI를 촬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문은 더 받아보겠습니다. 김기현님, 저는 이게 어지럼증인지 모르겠는데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바라보면 애니메이션처럼 사물 뒤 배경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건 어떤 증상인가요? 이제 그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보면 사물 뒤 배경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 중에 그 시각 증상이라고 해서 보는 것과 우리 전정기관의 이제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물을 바라볼 때 그 사물이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사물을 볼 때만 돌아가는 거죠. 이것도 뭔가 전정기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생리적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보이는 이 배경의 문양이 만약에 약간 돌아가는 형상이거나 아니면은 계속 반복되는 문양인 경우에는 우리가 볼 때 생리적으로도 그게 돌아가는 것처럼 느끼거나 아니면은 흘러가는 것처럼 느끼는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전정 기능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그런 생리적인 현상인지는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주제를 말씀드리게 된 것은 이전에 제가 그 비욘디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흔한 이제 이석증에 대해서 이전까지 계속 연구를 해오면서 여러분께 이석증을 좀 바로 알려드리고자 해서 이런 교과서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통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제가 이제 설명을 좀 길게 드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환자분들께 문진 이렇게 찾아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또 많거든요. 그리고 문진을 오래 하는 거 말고도 검사를 또 뭐 적게 하기도 하지만 이제 많이 할 때도 있긴 하는데 이런 경우들에 환자분들이 정확하게 이 검사가 어떤 검사이고 내가 이거를 왜 받아야 되는지를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릴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됐으면 해서 이 자리를 이제 마련했고요.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좀 보시고 나서 나중에 혹시 또 어지러움으로 인해서 다른 이제 어지러움 전문가들을 방문하셨을 때 내가 그때 봤던 게 이런 검사구나. 이래서 이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나에게 질문을 하는구나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아마도 어지러우실 때 그 마주했던 의사분이 조금 더 정확하게 환자분들을 진찰을 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치료를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이제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